네, 오늘도 영민한 DJ, 우리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시장 상황, 오후 시장 상황 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시장 역시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상승 출발한 이후 장중에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현재는 다시 오름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 개인 홀로 2천억 원 넘게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이제 화상 연결 통해서 우리 영민 DJ 만나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나와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엠베인골드 김영민 매니저입니다. 네, 매니저님 국내 증시 이제는 좀 단기 조정이 끝난 걸까 싶기도 합니다. 다시 조금 안정세에 들어선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벌써부터 이제 가격 조정이 좀 끝나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장밋빛 전망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네. 실제로 최근 한 이틀 동안에 좀 급격한 가격 조정이 조금 있었죠. 특히나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 외국인들의 엄청난 매도 공세 때문에 사실 아래 위로 3, 4% 변동폭이 그냥 쉽게 나타날 정도로 상당히 이제 큰 변동성 장세가 이제 좀 구간이 예정이 좀 네. 연출이 좀 됐었는데요. 오늘 오전에는 이제 하락세를 좀 빨리 마무리를 좀 하고 가격 반등 시도가 조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면 이제 일정 부분 가격 조정 이제 많이 급등한 부분들에 대한 이제 가격 부담은 어느 정도는 좀 해소한 게 아닌가. 외국인들의 일단 매도 금액 자체가 좀 많이 줄어들었고 기관들 역시도 평소에는 조 단위 이상으로 이제 매도를 하던 거를 오늘은 한 1,000억, 2,000억 정도 이렇게 매도 금액이 많이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기술적인 반등에 무게를 좀 두고 종목 대응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저는 당장은 내일 또 옵션 만기일이 또 예정이 좀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여전히 이제 변동성 구간은 좀 이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지수 자체보다는 개별 종목에 또 집중하는 전략이 저는 훨씬 더 좀 효과적일 거라고 보고요.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는 여전히 조금 조정을 좀 받고 있긴 하지만 오늘 삼성전기라는 종목이 MLCC 업황 호황 덕분에 장 초반에 12% 가까이 급등세가 연출이 됐잖아요. 영민한 투자 시간에서도 여러분들께 작년에 이제 14만 원대에 이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21만 원 위로까지 급등을 하면서 수익률이 50%가 넘어가기도 했거든요. 네. MLCC와 이제 관련된 수혜주들이 삼성전기 그리고 중소형주들 중에서는 사막 컨덴서라든지 아모텍 같은 이런 종목들이 있다는 거 업황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을 이제 좀 가져보시면서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CES가 이제 개막했잖아요. 그쵸. 오늘 새벽에 미국의 이제 GM 제가 미리 이제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이제 GM이 새로운 이제 전기차 플랫폼을 또 공개를 했는데 정말 최첨단의 기술들이 많이 좀 소개됐거든요. 그 와중에 또 현대차는 수소차 라인업을 좀 강화한다는 소식도 좀 전해줬고, 그렇죠? 네. 오늘 그래서 수소와 관련된 종목들도 제법 강하게 상승이 좀 들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시장의 중심적인 트렌드 가장 핫한 테마가 그래도 어쨌든 전장, 자동차라든지 자율주행 이런 쪽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된 이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간 종목도 있지만 여전히 좀 저평가되어 있고 아직 숨겨져 있는 종목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또 영민한 투자 시간에서 계속 좀 발굴을 좀 해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 오늘 코스닥 시장이 좀 살아났잖아요, 그죠? 네. 980포인트 회복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역시나 코스닥 시장이 이제 반등의 선봉이 제약바이오라든지 반도체와 관련된 이제 소부장 관련된 종목이었다는 거. 역시 코스닥 시장에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제약바이오하고 IT 종목들이 살아나야만 코스닥 지수 1000포인트 돌파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반도체 중소형주를 눌림목 구간에서 공략하는 전략은 저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니까요. 이런 포인트를 또 집중을 하면서 종목 대응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소 관련주나 눌림목 구간에 있는 반도체 중소형주에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보자. 이 정도로 의견을 좀 정리해보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영민 DJ가 짚어주셨던 종목들 바로 리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어제 언급해주신 종목 세종공업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어제 이제 세종공업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네. 이게 딱 타이밍이 좀 잘 들어맞았던 게 오늘 딱 현대차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소와 맞아요. 관련된 이제 라인업을 확대한다라는 거, 스타렉스도 이제 수소차로 막 개발을 한다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딱 세종공업이 또 부각이 좀 되면서 장 초반에 제법 강하게 급등이 한번 좀 들어왔는데요. 세종공업은 이제 머플러라든지 이제 컨버터 같은 이제 배기 시스템과 관련된 자동차 이제 부품을 전문적으로 납품하는 기업이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세종 EV를 이제 설립을 했거든요. 전기차 쪽, 수소차 쪽에 이제 전용 부품을 납품할 수 있는 이제 자회사를 이제 설립을 해가지고 수소차 금속 분리방탄을 전문적으로 이제 생산하는 회사를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면서 이제 수소와 관련된 종목으로
부각이 좀 됐었는데요. 어저께 이제 1,450원 구간에서 편입을 했고, 오늘 장 초반에 11,350원까지 급등을 했거든요. 제가 이제 목표가를 12,000원으로 설정을 해드렸기 때문에 일단은 상승 추세가 워낙 좀 돋보이는 자리예요. 직전 고점 부분은 이제 매물 저항이 조금 남아있기는 하지만 추세 자체가 이제 워낙 좀 강하기 때문에 제시해드렸던 목표가 12,000원까지는 뭐 무난하게 이번 주 안에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기대를 좀 해보면서 향후에 이제 현대차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글로벌 완성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라든지 전장과 관련된 새로운 전략들을 계속 발표를 해 나갈 거기 때문에 네. 전장 쪽의 이슈는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종목들을 좀 계속 좀 집중하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리뷰 종목 매니저님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네. 종목 이틀 전에 언급해 주셨던 덕산 테코피아입니다. 이 종목 수익 구간에 안정적으로 들어와 있네요. 네. 덕산 테코피아도 제가 딱 이틀 전에 기술적인 이제 조정이 들어올 때 그쵸. 저점에서 여러분들께 이제 매수할 수 있는 찬스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실제로 이제 차트를 보면 이틀 전까지만 하더라도 조정이 급격하게 진행이 되면서 18,000원 아래로 뭐 급락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 좀 나왔는데 바로 이런 하락세 저점이 상당히 좀 빠르게 만들어지면서 오늘은 오히려 장 초반에 8%가 넘는 이제 급등세가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덕산 테코피아 제가 숨겨진 전고체 관련된 수혜주, 2차전지 배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발전을 해 나갈 텐데, 오늘도 사실은 뭐 애플, 테슬라, 그리고 이제 GM 이런 기업들의 어떤 CES 참가,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이슈들이 이제 부각이 좀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아직도 좀 들썩거리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 덕산 테코피아라는 종목은 작년에 세븐킨 코리아라고 하는 이제 회사의 지분을 인수를 하게 되면서 사실상 이제 전고체 배터리 소재를 이제 개발을 양산하는 이제 작업을 이제 착수를 했다. 전고체와 관련된 이슈 속에서 이제 숨겨져 있는 수혜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뭐 CIS라든지 이런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강하게 상승을 한번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본업은 요 회사가 이제 덕산 네오룩스의 OLED 이제 소자를 납품하는 회사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헥사클로로 디실란, 뭐 이름은 좀 어렵지만 랜드 플래시를 만들 때 들어가는 이제 반도체용 핵심적인 소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요 덕산 테코피아라는 회사는 OLED 반도체 전방 시장이 정말 지금 좋아지고 있는 사업 분야에 이미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좀 잡고 있는 기업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전고체 쪽, 2차전지 전고체 배터리 쪽의 연구 개발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중소형주들 중에서 상승 여력을 감안했을 때는 상당히 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감이 좀 남아있는 종목이 바로 덕산 테코피아다. 단기적인 목표가 제가 2만 원 정도 말씀드렸는데요. 일단은 오늘 뭐 19,500원까지 상승을 한번 했었잖아요. 목표가를 일단 21,000원 정도까지 살짝 상향 조정을 좀 해놓고 네. 추가적인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덕산 테코피아 리뷰까지 들어봤고요. 매니저님 이어서 마지막 리뷰 종목 이제 살펴볼게요. 해성 DS입니다. 12월 22일쯤에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때 네. 저한테 이 종목을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또 해주셨었거든요. 벌써 30%가 넘는 수익률도 기록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작년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되게 좀 답답했던 종목이에요. 네. 12월 중순까지 보면은 정말 오랫동안 박스권 행보를 했던 종목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어떻게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냐면 딱 애플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야, 차량용 반도체가 품귀 현상이 생긴다. 그 정도로 이제 전장용 반도체 이제 수요가 막 늘어난다라는 소식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뭐 2만 원짜리에서 3만 원대까지 불과 한 2주 만에 50%가 그냥 급등을 해버렸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탄력적으로 이제 상승을 한 종목인데 왜 제가 오늘 이 종목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리냐면 사실상 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도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지만 해성 DS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고점 대비해서 한 10% 정도 이미 좀 조정을 좀 받았고 사실상 지금 자동차 종목들과 관련된 이슈 중에서 삼성전자만 지금 잠잠하고요. LG전자라든지 LG화학 그리고 뭐 테슬라, 애플 이슈들이 지금 정말 많이 나왔잖아요. 현대차와 이제 애플 협력 관계 얘기까지 나오면서 이 이슈가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도 계속해서 이 전장과 관련된 쪽에 이제 투자를 하려고 눈독을 좀 들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이제 나올 수 있는 이벤트 모멘텀이라고 하면 또 삼성전자가 전장 기업을 또 인수를 하는 거.
혹은 전장 쪽에 이제 또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종목들이라는 게 항상 이런 기대감이 나타나기 전에 주가가 이제 먼저 움직이기 마련인데, 해성 DS도 주가가 단기간에 조금 급등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앞으로 이 차량용 반도체 쪽 시장이 삼성전자가 이제 발을 더 깊게 담그게 된다면 훨씬 더 강하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충분히 다시 한번 재공략 포인트가 좀 나왔다. 5일선을 이제 받쳐놓고 트레이딩 한다라는 관점으로 해성 DS를 포함해서 뭐 텔러칩스라든지 몇몇 개 이제 차량용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으로 이제 묶여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삼성향 수혜주로 주목을 좀 해보시면서 네. 관심을 가져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성 DS까지 우리 김영민 매니저의 3가지 종목 리뷰 잘 들어봤는데요. 매니저님 네. 오늘 문자 사연 또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왔쇼. 오늘은 0319님의 사연 읽어드릴게요. 크리스탈 네. 지노믹스입니다. 17,960원에 비중은 40%네요. 네, 크리스탈 지노믹스 이제 비중이 이제 40%시니까 네. 너무 좀 많이 좀 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죠. 주가가 지금 보시면은 17,900원 정도면 딱 요 박스권 상단 부분에서 이제 매수가 딱 되셨어요. 크리스탈 지노믹스도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제 참가한다라는 그 이슈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하신 분들이 이제 꽤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주가는 보시면은 뭐 최근 5일, 6일 연속으로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도 많은 분들이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 막 궁금하셔가지고 매도 팩토라든지 이런 제약바이오 종목들 상담 요청을 해주셨잖아요. 실제로 이제 차트를 보시면 제약바이오 종목들 움직이는 게 뭐 거의 비슷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거의 대부분 박스권 하단까지 지금 가격 조정이 좀 진행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크리스탈 지노믹스 역시도 추세선을 이렇게 좀 그어보면은 하방 경직성이 만들어져 있는 자리까지 완전하게 이제 조정이 좀 떨어졌거든요. 지금 이 자리 제가 메모 박스를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 자리를 보면 딱 이 자리만 찍고 돌아서기만 하면은 기술적인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당장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요렇게 또 튀어 올라가는 기술적인 이제 반등을 좀 기다려야 되는 타이밍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은 코스닥 지수가 이제 980포인트 안착 시도가 좀 나타나면서 많은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양봉 전환을 하거나 혹은 바닥을 확인하고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나타나는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크리스탈 지노믹스 역시도 가격 반등은 충분히 좀 나타날 것 같으니까요. 일단 매수하신 가격인 18,000원 정도까지 반등을 이용해서 뭐 본전 가격 근처에 비중을 줄이고 매도하는 전략으로 18,000원 근처까지는 반등을 한번 기다려보자. 이렇게 진단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영민한 투자 문자 사연 그러면 매니저님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이어서 네. 우리 영민 DJ의 첫 번째 원샷 원킬 종목 소개 바로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또 조금 눈에 띄는 종목이 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잖아요. 아, 장 그쵸. 초반에 네. 이 엔터주가 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를 필두로 YG 엔터라든지 뭐 맞아요. 이런 기업들까지도 동반해서 상승세가 좀 나타났었잖아요. 뭐 그런 흐름들을 보고 오늘 이제 첫 번째 소개해드린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 6,180원에 펜 엔터테인먼트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회사 뭐 국내를 대표하는 드라마 제작사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도 국내 이제 컨텐츠 드라마를 이제 만드는 기업들 중에서는 가장 업력이 오래된 회사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딱 드라마 이름을 얘기를 하면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작년에 이제 동백꽃 필 무렵이라는 드라마가 정말 인기를 좀 끌었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정말 열심히 봤고, 우리 예담 아나운서도 열심히 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동백꽃 필 무렵이라는 드라마를 제작한 회사가 바로 펜 엔터테인먼트. 오. 그리고 그 이전에 더 정말 인기리에 방영됐던 드라마가 뭐냐면, 해풍달이라고 하는 드라마 다들 아시죠? 해를 그쵸. 품은 달이라고 하는 드라마. 요 드라마가 이제 바로 메가히트에 성공을 하면서 상당히 이름을 널리 알린 회사가 바로 오늘 소개해드린 이제 펜 엔터테인먼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왜 오늘 이제 컨텐츠 종목을 또 소개를 좀 해드리냐면, 사실 최근에 뭐 OTT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넷플릭스 같은 이런 OTT 기업들 많이 알고 계시죠? OTT 서비스가 정말 많이 확대가 되면서 국내에서도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제 OTT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뭐 지상파, 종편, 정말 많은 채널들에서 상당히 많은 드라마들을 이제 제작을 하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컨텐츠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CJ ENM이라든지 넷플릭스, JTBC 이런 많은 이제 고객사들을 이제 거느리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상 컨텐츠 수요가 이제 증가하게 되면서
올해부터 본격적인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이 바로 이제 펜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말 많은 드라마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작가, 펜 엔터테인먼트에 이제 전속으로 소속되어 있는 작가, 이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지적 재산권들을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이제 많은 지적 재산권, 소위 말해서 이제 IP를 보유하고 있는 제작사로서 이제 같이 한번 주목을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기술적인 분석을 간단하게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이제 12월 말에 아주 강하게 한번 들어서면서 7,000원까지 반등이 좀 들어왔었다가 한 7, 8일 정도 가격 조정을 좀 심하게 받았거든요. 21선 눌림목에서 어저께 이제 저점을 딱 만들고 오늘 가격 회복이 좀 진행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21선 눌림목 매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 가격은 6,180원 현재가로 편입은 했고요. 목표 가격은 7,200원. 손절 가격은 5,2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워셔 연길 종목으로 펜 엔터테인먼트 소개 잘 들어봤습니다. 매니저님, 이어지는 서버 워셔 연길 종목 소개도 바로 부탁드릴게요. 네, 두 번째 종목은요. 17,850원의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을 바로 편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프닝 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중소형 소부장 종목들을 여전히 좀 눌림목을 이용해서 좀 공략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 많이 드렸거든요. 실제로 지금 코스피의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 그에 비하면 코스닥은 지금 전혀 오른 게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여전히 좀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업종은 저는 반도체 업장이라고 좀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반도체 종목 중에 하나 수혜주로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고요. 네. 요 회사는 소위 말해서 이제 OSAT 외주 이제 후공정 장비들을 전문적으로 이제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실제로 이제 비전 플레이트 장비라든지 EMI 이제 실드 장비 이런 것들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이제 차지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대만의 ASE라고 하는 OSAT의 가장 이제 세계 시장 전체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요즘에 이제 장사가 너무 잘 되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판가를 한 5에서 10% 정도 인상한다는 이슈가 생겼거든요. 그 이슈 이후에 우리나라 이제 관련된 기업으로 이제 부각됐던 종목이 바로 네페스라든지 한미반도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거든요. 구공정 패키징이라든지 이 자동화 공정이 사실상 파운드리라든지 시스템 반도체 투자가 이제 늘어나면 가장 이제 핵심적인 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그 업종 중에 사실상 글로벌 시장에서 비전 플레이스먼트라든지 EMI 실드 장비 글로벌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인 한미반도체를 주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한미반도체도 이제 눌림목 매수거든요. 차트를 보면서 제가 가격 전략을 설명을 드릴 텐데 보시는 것처럼 1월 초까지 계속해서 이제 상승 시도가 좀 나타나다가 18,000원짜리에서 이제 단기 고점을 만들고 음봉이 연속으로 지금 7일 연속으로 음봉이 나왔거든요. 7일 연속 음봉 나온 이후에 오늘 첫 번째 이제 양봉이 딱 들어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가격 조정이 이제 어느 정도 끝났구나. 다시 한번 신고가 랠리가 나타나는 걸 이제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될 만한 자리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한미반도체 아무래도 주가는 단기간 좀 많이 올라온 부분은 있지만 올해 전체적인 이제 예상 실적을 감안해서는 업사이드 요인, 상승 요인이 아직까지 충분히 좀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가격 전략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매수 가격은 17,850원 매수 가격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 지금 현재 월봉을 보시면 사상 최고가 랠리가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매물이 지금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만 거래가 세게 좀 들어온다면 슈팅이 한번 들어올 수 있는 자리니까요. 21,000원 정도를 1차적인 목표가 설정을 해보고요. 네. 손절 가격은 15,6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서버 원셔 연길 종목으로 한미반도체 소개까지 잘 들어봤고요. 매니저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